우리 이분은 예고드린 것처럼 목회인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목격자 K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전열이 재편된다면 그게 잘 지내는 것이고 아니라면 지옥 같은 맛이고 당직이 안 계신데도 선다고사 하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감사드려요. 제가 10년 넘게 이런 마음입니다. 늘 그래요. 예. 바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네네. 그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정보 제한 조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 이달 초부터 뉴스가 있었죠. 그 상황은 정동영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구성에서의 핵시설에 대해서 어떤 국회에 나와서 너무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버렸다. 대중에게 알렸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동영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공개돼도 되는 거다. 뭐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뭐 얘기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떤 정보 자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파악했는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구성이라는 이름 같은 거는 뭐 구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 구성에서 어떤 시설이 또 거기에 핵농축인지 어떤 것인지 핵농축의 정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 이런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경로로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까지 상대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가 정보 공유한 것을 선의로 공유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것이 계속 공유했다가는 결국 북한이 다 눈치채겠다라는 취지에서 정보 공유를 멈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정동영의 별로 그럴듯하지도 않은 해명을 가지고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SNS에 써가면서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미국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여요.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에서 쐐기를 박은 것이 정말 더 심각한 문제였던데 정동영은 원래 정동영이 그래요. 정동영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합 배드캅인 것처럼이라도 해서 이재명이 수습하는 혹은 못 본 척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꾸짖는 척이라도 해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늘 하는 것처럼 못 본 척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못 본 척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굳이 자기 그 트위터 X에 정동영이 팩트다 잘못 없다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이제까지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야당, 뭐 우파 언론 이런 상대를 향해서 꾸짖는 건 자주 봤지만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보도가 우파 매체에 주로 이제 비판 논조가 나가니까 중요한 건 미국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정동영 주장은 미국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러는지 모르겠다. 유감이다. 왜 저러지?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예를 들면 지방선거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선 넘은 거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잘못했으면 4글자면 다 해결되는데 다 해결되진 않죠. 물론 당장은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이들은 미국과 북한 중에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굴 선택하는지를 계속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벌어진 건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정보 공유가 제한됐다면 다시 그걸 원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정보였으니까 북한 관련 동정을 볼 수 있는. 그럼 사실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 경질이라는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문재 장관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의 스탠스는 그러면은 정동영을 지키고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안 받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떤 식으로 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뭐 지금 위성락이 나와가지고 위성관이란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위성락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 안 한 건 아닙니다. 정동영 문제는 소통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달이 벌어졌다. 일단 사달이 벌어진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달이 벌어진 원인을 미국이 오해했다.
아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파 매체에서는 위성락은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위성락이 이 이슈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위성락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걸 쿠팡으로 돌려요. 네. 쿠팡 문제 때문에 미국이 안보적으로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네. 결국 뭐냐? 자기가 저지른 문제들을 전부 다 남 탓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쿠팡이라는 뭐 미국 국적의 기업인 것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저러고 있다. 근데 여기에 계속 지금 중간 연결 고리로 집어넣는 스토리가 뭐죠? 쿠팡이 로비를 한다. 네. 쿠팡의 로비가 어디까지 미쳤냐, 어디까지 미쳤다. 이걸 계속 이 빌드업을 왜 했겠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미국이 한국이 잘못해서 한국이 대북 정보에 대해서 잘못 다뤄서 하고 있는 안보적 조치까지도 전부 다 쿠팡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악마화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사실관계, 뭐 전후관계,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다 뒤섞어 가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쿠팡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의 적어도 안보 문제는요 쿠팡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쿠팡 문제는 뭐냐? 쿠팡 문제는 비즈니스 협력 상대로서의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한가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이지 네. 안보 정보 공유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보는 예. 결국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한 것도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럼요. 쿠팡 문제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예요. 안보는 오로지 정동영의 그 발언 때문이고 그건 미국이 무슨 뭐 오해하고 착각한 문제가 아닌 게 명확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정보는 아주 중요하게는 북핵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정보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어요. 네. 못 받고 있는 게 더 안전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저렇게 사실 입이 싸고,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개념이 부족하고 북한에게 끝없이 읍소를 하는 이 정권에 정보 주면은 사실 적에게 유통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상 정동영이 이제 국회에서 한 발언 공개적으로 네. 알려버린 게 바로 그 효과가 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아까 네.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이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북한과 비공개로 조용히 밀담할 수 있는 경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요.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혹시나 비공개로 더 공유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북 비용 내고 북한까지 간 사람이 대통령이 이게 가정법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방북 비용 논란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북한하고 다 나눠 먹겠는데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1%만 돼도 피하는 것이 사실은 안전한 선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오로지 이거는 정권의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new left-wing government가 favoring China, favoring North Korea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예. 문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북한의 인민들까지 포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다시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서요. 배현진 의원이 연일 이 임리스크가 화제예요. 최근엔 또 뭐라 했냐? 장 대표가 방미 브로커에게 속았다. 이거 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달라서 예, 이 사람 좀 지금 놀랍습니다. 다른 평행 우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한 명도 못 만나고 사진 한 장만 찍어온 그런 우주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는 네. 전혀 지금 공감할 수 없는 네. 장동혁 대표가 만난 공화당 인사만 해도 두 자릿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IRI, AFPI, 헤리티지 재단 같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 다 만났습니다. 공화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기까지 하는 혹은 섀도우 캐비닛이라 불릴 정도로 네. 미국의 주요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들의 인재풀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싱크탱크도 다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 NSC, 네. 심지어 국무부. 지금 정말 이 답답한 게 NSC와 국무부에서 누구 만났는지만 비공개했어요. 예. 나머진 다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들이 공개된 이름들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네.
참 웃긴 게 공개된 이름 중에서는 데럴 아이사라는 사람을 딱 들어가면서 무슨 장동혁 때문에 뭐가 나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 선동을 하잖아. 하나만 하라는 거야. 하나만.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좌익 매체들 JTBC부터 시작해서 한겨레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데럴 아이사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불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현진이 이런 뉴스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장동혁을 까는 뉴스는 다 봐야 되잖아. 네. 데럴 아이사 만났어요. 그리고 데럴 아이사 만난 이후에 데럴 아이사가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도해서 New Left-Wing Government가 Favoring China에서 Attacking 뭐 US Firm, 네. US Busines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딩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나요? 자, 데럴 아이사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내용까지도 분석하면 더 의미가 잘 전달될 텐데 왜 뉴 거버먼트란 말 썼을까요? 네. 그리고 레프트윙 거버먼트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예, 미국이. 그러니까요. 미국이 대한민국 정권에 대해서 좌파다 좌파. 내부 보고서가 아닌 외교적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레프트윙 거버먼트라는 표현은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당연하죠. 왜 그렇게 했냐? 장동혁 대표를 만나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진 않다.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친중적이거나 친북적이거나 반미적이진 않다. 네. 이 정권의 고유한 특질이다. 예. 이 정권만의 특질이다.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핀포인트를 때린 것입니다. 네. 보통은 이게 국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뉴 거버먼트가 레프트 윙이다. favoring China, 차이나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 welcoming China. 지금 이 welcoming China 비즈니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성과예요. 이걸 그럼요. 좌익들은 매국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지만 장동혁이 멱살 잡고 대한민국 살린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떻게 살렸냐? 미국 여당이 그리고 여당으로 이어지는 행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친중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라는 결단을 내려버린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으로 영향 끼칠 만한 중요한 외교적, 정치적, 안보적 그렇죠.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닌데 여기에 이런 정당도 있는데 이런 정당이 여전히 100석 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당대표 만나니까 우리랑 완전히 통하는데 네. 라는 확신을 시켜주는 게 미국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하는 것을 늦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당신들이 수권 능력이 있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런 힌트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좌파 매체들 JTBC 한겨레가 바로 그렇죠. 이 부분에서 두려워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게 지방선거에 그렇게 영향 끼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이 여기에 대해서 좌파보다도 더 못한 진도도 안 나간 사실관계도 틀린 그러면서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가. 그러게요. 뭐가 방미 브로커예요. 방미 브로커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냥 당대당으로 만나도 이 정도의 대단한 이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뭐 보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고 IDU라는 국제민주주의 연합 뭐 이런 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일본과 호주 등등의 보수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예요. 네. 거기에 대한민국 장동혁 대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진 못했어요. 그 대신 네. 영상 축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IDU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인정한다. 예. 국민의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요 보수 정당이다라는 결의가 나왔어요. 네. 브로커 그때 이미 브로커 썼나요? 무슨 브로커? 브로커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아요. 브로커를 잘 썼네.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미국에서 브로커, 네. 아니, 브로커라는 용어 좌파들한테 자체가 매국 소리 들을 정도면. 브로커라는 용어 자체가 또 불법도 아니에요. 브로커는 중간에서 중개하는 중개인이 그럼요. 브로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방미 브로커와 만일
뭐 연관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유능한 브로커를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현진 네. 지금 우리 지금 뭐 지방선거 앞두고 왜 미국 갔냐라고 떠들던 배현진이요. 서울시당 공천 다 망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망했습니까? 구청장 선거 다 망했죠. 시의원, 구의원은 말할 수도 뭐 없어요. 이은혜 개국살인 변호인. 예. 이거는 저 하나만 짚을게. 예. 서울시당에서 재공천 확정한 건데 이거 지도부에서는 반려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또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무슨 서울시당이 했다 그러고 무슨 잘못된 거 욕먹을 만한 거는 다 정도혁 지도부가 했다 그러고 이거 언론사에 제가 항의하라 했습니다. 항의해야 되고 예. 사실관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네. 해당하는 그 변호사에 대한 공천은 다행히도 장동혁 대표가 문제되는 공천도 여러 건 보류하라라고 한 덕분에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어이 지금 지도부의 문제인 것처럼 오해받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배현진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론이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공천 문제들을 발생해놓고 그거 해결 하나도 안 하고 어디 갔어요? 부산 갔어요. 부산 구포. 부산 가가지고 박정훈이랑 둘이 부산 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 휴가 간 것 같더라고요. 바캉스 간 것 같아요. 네, 바캉스 간것 같아요. 미국 왜 갔냐 할 거면 이제 부산 왜 갔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복장부터가 아주 바캉스복이에요. 반팔 입고 가가지고 편안하게 즐겁게 카페에서 시원한 카페에서 쪽쪽 빨아가면 음료를 빨았다는 얘기입니다. 음료를 쪽쪽 빨아가면서 아주 그냥 시간 낭비를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와가지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현진이라는 정치인을요 이제 끊어내야 돼요. 배현진이라는 정치인을 끊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지방선거 이기고 예. 장동혁 지도부 연임하고 그리고 2년 후에 총선 공천에서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배현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 뭐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배현진, 한지아, 박종훈 세 사람이 지난 주말에 구포시장 갔다 합니다. 한동훈 씨 뭐 선거 도와주러 간 거죠. 사실상 뭐 후보 등록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해당 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재밌더라고요. 진종호한테는 돌아가라고 하더니만 배현진, 박종훈, 한지아는 괜찮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진종호는 자기보다 유명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다 진종호는 알아보는데 한동훈은 못 알아보니까 약간 너는 스태프잖아 돌아가 스태프가 주연이 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한동훈의 유세를 방구차 유세라고 불렀잖아요. 네. 어른들은 절레절레 코를 막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와 신기하다. 방구차. 와 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하면서 애들이 예. 막 몰려오잖아요. 아니,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영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영상을 보면 한동훈이 붕어빵인지 호두과자인지를 먹는데 애들이 막 몰려와 그걸 나눠 먹어요. 그걸 심지어 한동훈 애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3등분해서 자기도 한 입에 넣고 아니 그 과정에서 막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 사실 그게 네. 정치에서 어린이가 이렇게 어린이가 굉장히 별로 사실 좋지 않게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앵글에 잡아가지고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치 아이들이 뭘 합니까? 모르죠.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니 네. 그게 아니 우리가 TV에서 봤어 여러 그거 거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아유 저 가발 스타일 멋지네 뭐 이래서 좀 좋아 그런 게 아니 그런 예.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붕어빵 맛있어가지고 따라오는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아는 어른들은 다 눈을 흘기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시선을 피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촬영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비유를 했는데 진종호 이야기는 더 크고 멋진 방구차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총 쏘는 아저씨다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나 저 방구차 봤어. 아, 예, 저 방구차 예. 유명해. 예. 막 지금 올림픽도 나간 방구차야. 예. 하고 더 따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혹은 뭐 뭐건 간에 진종호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써가면서 막 해명 혹은 반박하는 그런 네. 글들을 썼어요. 저는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이고. 진종호 글 좀 쓰지 말라고. 글 좀 쓰지. 이걸 하나하나 반박할 일도 아니에요. 진종호의 글 자체가 국민의힘의 어떤 지성, 평균치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요. 제가 이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과외도 많이 했고 제가 중학생들 이제 100일장 피드백 같은 거 해주면은 딱 그 장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생 정도 장문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주술 관계가 하나도 안 맞고 문장이 안 끝나고 저렇게 만연체로 이야기하는 거 초등학교 받아쓰기에서 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건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문법과 좀 국어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보좌진을 좀 써야 돼요. 진종호 의원은 조언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아니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스태프인데 나가라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나 혼자 하겠다. 그게 잘 이해가 예.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좌진 왜 안 쓰는가? 그러니까요. 근데 보좌진을 유능한 사람 뽑을 만한 어떤 그 뭐랄까요, 사람을 감별해내는 능력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특히 이번에 청년 광역 비례 예. 본인이 이제 본인 아마 의원실에 있었던 사람을 본인이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했었나 봐요. 네. 떨어졌죠. 예, 아마 밀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뭐 지금 자기소개 영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봐도 역시 내용이 너무 없구나. 네. 텅텅이구나. 텅 빈 통.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좌진으로 잔뜩 있을 때 누가 그거를 교정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문이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을 의원으로 뽑은 것 자체가 참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죄를 지었다. 정말 비례대표 제도의 폐해입니다. 폐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만 좀 달아보죠. 한동훈 씨 네. 구포초 갔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 시민분께서 정말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근데 이거 딱 한 줄 요약 아닙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지금 북갑에서 아니 왜 변호사 등록은 강남에서 해놓고 그러니까. 왜 부산 북갑에 살겠다고 하냐. 제가 코멘트할 얘기 좀 남겨주세요. 농담이고요. 예. 아니 보세요. 이 지금 강남 삼성동이었나요? 거기에 예. 이제 등록된 법무법인 신생 법무법인입니다. 예. 그거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거 지금 등록한 게 불과 몇 주 전, 뭐 한두 달 전 그쯤이거든요. 네. 그때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예. 전국 상황이 막 변해감에 따라서 대구도 안 되겠고 부산 해운대는 이미 튼 것 같고 그럼 북값밖에 없나? 그렇지. 수도권은 좀 걱정돼. 뭐 평택도 안 돼. 계양도 안 돼. 그래. 이런 식의 판단을 뒤늦게 한 것과 이 지금 법무법인 삼성동에 등록하는 이 법무법인을 준비할 때와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네. 게 진심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엄호하는 그런 매체들은 이게 지금 부산 북구에서 뭐라 그래, 민생 변호사, 인권 변호사, 뭐 하여간 좋은 표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활동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그러면은 부산 북구에다가 등록했으면 되죠. 얼마나 명분이 좋아. 북갑에는 법무법인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법인 북갑엔 없어야 됩니까? 심지어 거기에도 법원이 부산지법이 가까워요. 거기다 하면 되지. 거기다 등록을 하면 되지. 예.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지점 같은 걸 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하면 되지. 애초에 그걸 하고 그게 발표가 됐겠죠. 북갑을 위해 살겠다 했으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뒤늦게는 그걸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알려지는 시점에 그렇게 알려져야죠. 그럼요. 그게 지금 자기가 북구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알려졌겠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매체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지고 사실관계와도 거리가 있고 오로지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들 스스로 쌓은 명성까지 다 무너뜨릴 정도의 그러니까요. 얼토당토 않는 가짜 뉴스, 선동적인 뉴스들 해내고 있는 이 미디어들 정말 이런 기사 보면서 저 어떻게 현타 와요. 저도. 참 이거 욕설을 안 하려니까 방송하기 힘드네요. 한동훈이랑 같이 몰락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 같은 사람들도 사설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어쨌거나 가장 정치 고관회층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에서 일하는 플레이어인데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중동 사설을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분석력도 없고 그냥 본인들의 인지 부조화 있잖아요. 한동훈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훈을 밀어야만 하는 자신들의 인지 부조화. 그 결함이 너무 느껴지니까 이게 참 내가 알던 그 언론들이 맞나.
저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제- 아이고 한웅 씨, 예. 재래식 미디어라는 표현 해주시는데 네.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재래식 재래식. 미디어. 예. 다 현대화가 됐는데. 예, 이제는 좀 현대화가 필요하다. 미디어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아니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한동훈 씨는 또 한 달 전만 해도 대구가 자기 정치적 고향이라며. 그러니까. 그 정체가 뭐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주호영을 최대한 이렇게 꼬셔가지고 주한연대 뭐 예, 주한연대 만들. 예. 이 사람 자꾸 연대가 자꾸 만들어져요. 오한연대, 주한연대, 온통 연대를 만들. 그게 문제야. 한동훈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네. 한동훈이 무슨 대단한 블루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네. 이 거짓. 아무도 안 속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론조사에도 한동훈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가 50% 육박해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당선이 되겠냐고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한동훈만 가지고 찬반 투표에도 제가 봤을 때 과반 안 나와요. 부울경은 출마 찬성 24, 반대 56이더라고요. 네, 저 기사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형준 한동훈 연대 저 기사 제목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저 기사 제목은 박형준이 이미 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박형준이 치고 올라간 것을 한동훈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빨리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한동훈을 계속 그 옆에다가 이름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형준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거대한 오보를 때렸죠. 네. 박형준, 김두겸 누구죠? 그리고 경남도지사 예. 박완수 예. 요렇게가 지금 공동으로 합의를 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장동혁을 배제하고 한동훈과 연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반란. 예, 네. 맞아요. 반란까지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형준이 바로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 보도 자체가 그냥 뭐 이건 사실이 아닌데 정정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싫은 거예요. 예. 너무 싫으니까 그 즉시 입장문을 내가지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보도 네. 나오자마자 입장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김두겸, 박완수도 다 그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 기사 내용에 사실인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입장문을 보니까. 자, 지금 박형준은 명확하게 한동훈으로부터 그리고 장동혁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한동훈과 연대를 계속 갖다 붙이고 질척거려. 있다. 박형준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일부 어떤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려는 어떤 화법은 사용을 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그런 이야기 할 때 국민의힘 중심으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중심으로 우리가 크게 우리가 뭐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한동훈하고 나는 한 팀이다. 한동훈하고 연합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선거에서 박형준 같은 워딩은요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럼요. 상투적인 얘기예요. 그럼요. 그냥 지금 뭐 유권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뭐 민주당을 찍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놈은 민주당을 찍었던 표기 때문에 더러운 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이 어딘자고요. 제가 좀 격한 표현 죄송합니다. 개식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 있긴 하죠. 예. 아니 그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그런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네. 다 우리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박형준이 막 뭐 한동훈하고 손잡고 공동 유세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과 연대를 한 덕분에 마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네. 정말 채널 A가 너무 추하다. 저 끝에 물음표가 마지막 양심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처럼 저렇게 손 많이 가고 저 5만 대 시팅을 받아야 되는 저런 금쪽이를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저는 그게 물음표예요. 그러게요. 제 물음표예요, 제 물음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한동훈 안 된다니까. 정신 차려 제발. 지금 중 비율이 마음에 드네요. 한 200% 땡겼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거 살짝만 내려주세요. 마지막 양심인 것 같습니다. 살짝 시간을 보여주세요. 물음표. 시간이 입력 시간이 7시 3분입니다. 아니 대체 채널 A의 메인 뉴스 시간은 다 6시 50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 3, 4분 차이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게 메인 핵심 뉴스였네요.
근데 한동훈 묻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에서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지죠. 망가지죠.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주진우 의원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한동훈 이제 거듭도 안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공천 하면 안 된다. 공천해야 된다.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네. 한동훈을 3번, 4번, 그러니까요. 10번 부인하고 다닙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도 사실 한동훈 관련해서 뭐 장동 대표한테 사퇴하라 뭐라 했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세훈이 정말 웃긴 장면이 네. 어제 나왔어요. 예. 드디어 빨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박정민 씨도 보고 배우세요. 아니 지난주 내내 아이고. 보도 어떤 보도 나왔죠? 예. 오세훈이 의미심장하다. 빨간색 넥타이를 안 한다. 그래서 네. 뭐 연두색, 하늘색, 뭐 곤색 그러니까요. 이런 넥타이만 계속했던 걸 아예 아이고. 컬렉션을 모아가지고 조선일보 보도했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왜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점퍼를 입어도 네. 흰색 점퍼 입지 왜 빨간색 입었어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벌써 프레임 만들고 다니거든요. 네. 지금 경선을 뛰고 있는 양양자도 절대로 빨간 점퍼 거의 안 입더라고요. 거의 네. 빨간 점퍼를 안 입습니다. 특이한 거는 그 사람 파란색 계통을 많이 입어요. 원래 파란색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색과 혹은 네. 옅은 보라색기가 나는 푸른색 계열을 네. 많이 입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어제 빨간색 점퍼를 입었다는 건 오세훈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아주 묘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네. 신동욱 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발될 거다. 불발 네.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신동욱을 영입한다는 소식도 못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가 왜 나왔을까? 내부에서 논의하다가 불발됐으면 그냥 불발된 거고 그냥 그렇죠. 우린 모르면 되는 거지. 네. 심지어 내용 기사만 봐도 신동욱한테 제안이 간 것도 아니야. 예. 신동욱도 나한테 그런 제안 자체가 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검토하고 자기들끼리. 그럼 그 보도는 왜 나왔을까? 예. 저는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그 기사에는 심지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까? 배현진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배현진의 의견까지 담겨 있어요. 오세훈이 슬슬 오한연대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괜히 한동훈 묻혀가지고 후회된다. 그럼요. 박형준이 저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네. 나는 오히려 더 떨어지나 혹은 좁히고 있지 않네. 네. 심지어 정원호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악재도 터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네. 그렇죠. 뒤늦게 보수 결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방향은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부터 속도와 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오세훈의 긍정적인 방송은 선거 끝날 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비판은 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럼요. 비판은 잠깐 참게 만들 수 그럼요.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 더 이상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거나 혹은 뭐 한동훈과 연대하는 혹은 배현진과 연대하는 그 선에서 말도 안 되는 개파 암투를 하거나 뭐 암투도 아니죠. 네. 공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경쟁이니까. 그 이후에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듯한 그런 싸움을 걸어오거나 이런 짓거리 좀 멈춰야 된다. 네. 정원호만 패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 정원호가 약하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정원호도 1인 1가구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네. 이재명에 각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재명도 한번 딱 건드렸다가 후퇴한 그런 감이 있지만 그런 그림 우리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게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세훈의 승리는 바라지 않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네. 오세훈의 승리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거 아니지만 정원호 혹은 이재명의 패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죠. 제발 우리 좀 그만 화나게 해라.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주호영 의원도 주한연대 얘기하고부터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간표 요인이 뭔지 간표란 표현을 쓰셨으니까 간표 요인이 뭔지를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도 참 주호영은 뒤끝을 남겼잖아요. 예. 참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그 수준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민심과 동떨어진 데다가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너무나 많은 네. 그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그 조중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읽을 만한 뉴스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회면이라든가 특히 이재명 범죄라든가 예. 혹은 뭐 경제면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읽을 만한 부동산이라든가 스트레이트는 저도 봐요. 이런 건 읽을 만해요. 사설을 안 보죠. 예, 읽을 만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사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예. 심지어 국제면도 이제 못 읽겠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악마화하는데 동참하는 건 네. 적어도 좀 중립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악마화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 사설 이거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호영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의 정치인들이 조중동 그리고 TV조선 채널에 너무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네. 그게 얼마나 큰 문제 그리고 민심의 이반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거기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혹은 미국에 지금 방미했던 문제 뭐 갑자기 뭐 일정 정리하고 일찍 들어 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혀 이 조중동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6.2%포인트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정도로. 토마토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갤럽에서 서울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딱 붙었어요. 네. 격차가 두 자릿수 넘게 벌어지다가 딱 붙었습니다. 그런 것 장동혁 대표 뭐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태도 바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옳았던 겁니다. 네. 반대로 한번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한탄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아니 결의문 이거 하니까 지지율 떨어지지 않냐. 네. 이렇게 하면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원치 않는 걸 107명의 위압으로 억지로 의원총회로 만들었던 그것이 끼쳤던 데미지가 엄청났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보니까 방미도 하고 방미에서 나온 성과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된 비판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혹은 중립적인 평가도 없이 여전히 계속 장동혁이 뭐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거시 미디어 오류가 심각합니다. 제발 지지층도 애국 시민들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절연하자. 네. 조중동과 절연하자 네.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 너무 오늘 말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 목회님 보시려고 시청자분들이 평소보다는 2배는 들어오셨어요. 우리 우잘사 우잘사 채널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막 시청자가 우리 원래 이제 이영풍 TV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네 자릿수 직전까지도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같이 일할 때도 우리 동기와 지향점이 맞아야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의 동기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선거 이겨야 되고 근데 이 어떤 특정 언론들의 동기가 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선일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 이기기를 바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길 바라는 것이죠. 근데 맞습니다. 예. 조금만 첨언하면 그럼 지길 바라는 언론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은 그게 이기는 공식일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조중동도 네. 그리고 뭐 파생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종편도 있고 거기에서 또 파생된 유튜브 채널도 네.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자기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친한계가 하는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를 어떤 식으로 까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는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을 할까 그것만 지금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 연임을 못하 지방선거 지고 나면 어떻게 연임을 하냐라고 하면서 지방선거 연임을 못하게 하려면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지방선거 패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기들끼리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설도 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리거나 장동혁 지도부를 조기에 무너뜨리면 이미 달성이죠. 네. 혹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지방선거를 지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매체들의 의도 아니겠는가. 예. 거기에 실제로 많은 그 논조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당하는 사설이라든가 혹은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 과거 기사를 보세요. 2022년 중순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사를 보십시오. 언제 한번 윤석열 정부 힘 실어준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억가를 했어요. 억지로 깠어요. 네. 까기 위해서 깠습니다. 온갖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떡밥을 가지고 깠어요. 그리고 2024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네.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깠어요. 예. 자꾸 저속한 표현을 쓰는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네. 그런 언론의 행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기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도 24년도 초에는 40% 중반까지 있었어요. 그때 네.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정성적인 평가까지 분석까지도 계속 내부에서 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그럴 때도 조중동 주요 주필들, 뭐 에디터들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최상병 건을 가지고 와서도 부정적인 기사를 쓸 정도로 네. 이제는 뭐 좌우 구분도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조중동은요, 제가 한동훈을 굳이 이야기했는데 한동훈을 데려오기 전부터 깐 거예요, 사실. 예. 한동훈을 데려오기 위해서 깠습니다. 언제부터 깠냐? 고작 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보궐선거 구청장 선거 보궐선거가 맞죠. 예, 보궐선거 그거 하나 패배한 걸 가지고 지도부를 무너뜨렸어요. 맞아요. 그런 기준으로라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총선 전국 선거를 다 말아먹고 어떻게 전당대회에 나오냐고요. 자, 여기에서 이 매체들의 편향성을 못 느낍니까? 자, 김기현을 왜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왜 타격을 줬을까요? 그때 일관되게 했던 논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 개입하면 안 된다. 네.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 예. 공정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 걔네들이 거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네들의 이익이 음흠. 창출이 될 수 있다. 당무는 우리 언론이 해야지. 그렇죠. 어디 대통령이 당무를 정확히 이겁니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마, 우리가 해. 이거요.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닙니다. 2020년 선거에도 통합해라라고 사설 썼던 게 김종인 데려오고 그때 밤이당 통합하고 다 조선일보 지령대로 한 거예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시기가 한번 여러분 2019년 9월 10월 뉴스를 보세요. 네. 통합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외칩니다. 예. 통합 안 하면 무조건 총선 진다라고 했어요. 2023년 10월 11월 지금 윤석열 얼굴론 선거 못한다, 망한다. 네. 김기현은 무너뜨려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 언론이 이제 개입해야 된다. 네. 여러분 2015년에도 그랬어요. 아, 그럼요. 2015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공천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김무성이 도장론 하는 거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계보가 가는군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 전에 정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았나 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밤의 대통령인데 밤의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가는 결이 다른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격하게 예. 정치 개입을 합니다. 네. 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사실 지방선거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 지방선거가 바로 그 다음 총선 공천권을 위한 전당대회에 영향 끼친다 예.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 지방선거를 맞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의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년치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투명합니다. 얘네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또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 내는 뉴미디어와 함께 네.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레거시 미디어가 자 보세요. 박형준과 한동훈이 연대? 양심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물음표는 찍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사 제목만 보면은 화나는 우파 시민들이 과반수는 넘어요. 그럼요. 어떻게 화나냐? 박형준 나쁜 놈이네로 화나버려요. 그렇죠. 박형준은 가만히 있는데 네. 채널A가 일부러 우파들 이간질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일보 그 기자 한번 다른 기사 쓴 거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당의 우호적인지 파악이 될 거예요. 한국일보가 왜 그런 식의 단독 보도를 가짜 뉴스를 때렸을까? 네. 우파들이 이간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결집돼서 선거 치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 주체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중동이라면
민주당의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분석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나중에 하시죠. 예, 근데 요거 이제 마무리로 할게요. 네, 네. 평택의 김용남, 하남의 이광재, 안산의 김남국. 그런데 김용은 배제한다.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제 네. 이제 공간의 조승래가 김용은 다른 지역도 공천 못하지 않겠나라고 아예 이제 공천 불가. 네. 론을 내세웠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공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천 안 하면 그냥 발표를 안 하는 거지. 네. 공천을 안 하겠다. 그 어떤 지역도 공천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아, 조중동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저쪽에 이간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파고 들어야죠. 네. 야, 친명하고 지금 친문하고 싸우네. 친청하고 싸우네. 정청래랑 이재명을 또 붙었네.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대대적으로 보도해야죠. 네.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한동훈을 묻히려고만 애를 쓰고 물음표. 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 어유 시청자가 계속 늘어가지고 네. 끝내기가 싫으네요. 물 들어올 때 노래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끝내기 싫네요.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저 짧게만 한마디만 할게요. 중도라는 말 진짜 금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표현 자체가 전 갈라치기라고 봐요. 맞습니다.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야, 민주당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좌파라고 합니까? 우리가 중도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도야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윤어게인이고 너네들은 무슨 강성이고 너네들은 극우고 중도를 쫓아야 되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중도야라고 지금 자기 중도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진영을 갈라치기 하고 뭐 중도표 따로 있고 보수표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정말 이런 프레임 벗어야 됩니다. 윤어게인이니 뭐 극우니 그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네. 예. 자, 네. 시청자 여러분 나가셔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늘어나서 진짜로 내 자리 찍을 것 같아요. 우리 PD 식사하면 될 것 같아. 예, 나가십시오. 네, 예. 네. 자, 아니 그 이야기는 목격자 K 채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해주시죠. 좀 할까요? 마지막 한마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어게인이니 그분이 이런 프레임을 예. 좌익들은 계속 걸죠, 찍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까지 그 프레임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우파 내부에서 지금 다른 우파를 윤어게인으로 극우로 프레임한다? 그거 본인한테 다 갑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네. 어제 추경호가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니까 바로 MBC가 그리고 JTBC 모든 좌파 매체들이 윤어게인이 이겼다. 윤어게인이 또 지금 뭐 선택받았다. 역시 네. 장동혁 때문에 윤어게인이 이겼네. 그러면서 내란 피의자라는 제목을 달더라고. 내란죄 네. 피의자라고. 맞아요. 그 재판 네.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추경호가 지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그게 아니라는 명확한 객관적 사실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만 구속영장 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했죠. 기소하면 재판하는 거죠. 그러면 피의자 되는 것이죠. 네. 피의자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지방선거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극우 프레임 그리고 중도를 소구해야 된다라는 프레임 이런 것들 제발 우파 내부에선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매체 보지 맙시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사실 최근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네. 대변인단들. 네네네. 제가 사실 그래서 뭐 굳이 안 갈 이유는 없지만 그냥 한번 좀 털어져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고결하신 중도님들 식사하시는데 저 같은 구구가 가서 되겠냐? 진짜. 청산 대상이 가서 뭐 얘기해봤자 뭐 들으시겠냐? 시원하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 뭐 구구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진영과 자기들 좌파들이 중도라고 우기는 쟤네들은 중도가 되고 우리끼리는 저렇게 편걸로 싸우는 게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 사람들 너네들은 우리랑 달라 우파 아니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자기들은 중도고 우리 그거라 그랬지. 그러지 맙시다 제발. 예? 저희도 화납니다. 네. 오세훈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네. 혹여나 다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다시 결집하고 싶으면 네.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해야지.
그 정도 해야지 파격적이어서 뉴스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까지 해왔던 온갖 폐악질들만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네. 물론 그냥 저의 농담이에요. 그렇죠. 명확히 합시다. 우리는 먼저 그분들한테 우파라고 뭐 사상검증 받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어요. 예. 본인들이 자꾸 우리한테 너네들이 강성이고 적폐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결하신 중도님들 스스로 보수 결집의 난이도를 스스로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높은지 한번 해보세요. 중도님들끼리 해보세요. 한번 선거해 보시면 되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진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재밌고 또 갑자기 2배 가까이 들어가셔가지고 물 들어오는 김에 노 좀 더웠습니다. 네. 나가시라는데 자꾸 늘어나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고대 작사, 채널 좀 더 키울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 또 내일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